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트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트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엑셀 퀀트 하나 샘플로 좀 제가 드리려고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 이제 무조건 100%잘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멀티 팩터 전략에 대해서 지나치는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이제 그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시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국내 6월 달 또는 6월 중순 이후에 7월 달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퀀트 애널리스트들의 모델 자체가 굉장히 시장 설명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 한번 하나 보시죠. 이게 이제 그 6월 17일에 나온 그 여의도에서 그래도 가장 이제 선두적인 퀀트 애널리스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삼성증권 이제 김동영 연구원님인데 이분의 이제 모델도 멀티팩터 모델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인 어떤 멀티팩터 모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분은 예전에는 이제 멀티팩터 모델을 쓰다가 이렇게 이제 바꾼 지가 꽤 됐는데 매크로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국면을 인식을 하고 일종의 이제 시장을 쪼개는 거. 제가 이제 퀀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전 시장에 잘 맞는 전략은 없다. 그래서 멀티 팩터를 가지고 전 구간에 잘 맞는 전략을 찾겠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헛짓거리다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구간에 잘 맞는 전략은 없고요. 시장을 쪼개야 돼요. 기본적으로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으면 이 상승장에 잘 먹히는 전략이 있고 하락장에 잘 먹히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시장을 정의를 내려서 그 정의된 시장에 맞는 팩터들을 가지고 전략을 짜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나마 잘 맞는 전략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팩터 로테이션 전략이 오히려 최적화에 가깝기 때문에 안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시장이 잘 맞는 전략을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판단은 일단 여기서도 보시면은 어떤 특정한 국면을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 변수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그와 유사한 시점을 찾아가지고 그 유사한 시점을 유사한 시점 당시에 잘 맞았던 그 팩터들 이제 팩터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멀티플 변동성 이익크로스 등 이러한 팩터들을 가지고 이 팩터의 가중치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가중치를 선정을 해서 이 가중치에 따라서 종목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PER, PBR 이런 멀티플에 대한 팩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잡힐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제 지금 아마 대부분의 그 퀀트 그 전략들을 보게 되면은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 숏 국면에 지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롱 국면에서 보면은 화학이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일부는 피크아웃이다. 일부는 아니다. 더 좋아질 거다. 지금 당장 2분기 실적 봐라. 2분기 실적 좋아지니까 그리고 하반기 되면은 다시 2022년도의 어떤 수요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빠지지 않고 견조한 이익이 어떤 레벨업이 했는데 이익이 레벨업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시가총액에서의 이익 규모와 지금 현재 시가총액 이익 규모와 비교했을 때 훨씬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저는 무조건 방향성 화학은 어떤 제품의 방향성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이 실적에 대해서 당연히 2분기 실적이 좀 좋을 수 있죠. 그런 컨센서스의 어떤 상향 모멘텀이 먹히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그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이러한 소재 주식들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6월 17일 날 해서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이제 제공한 포트폴리오인데 굉장히 힘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7월 중순까지 끌고 갔을 때는 정말 이쪽 섹터들의 어떤 주가가 갈 수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좀 잘못 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지금 그 백테스트 모델을 가지고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종목군이 비슷비슷할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증권사들 퀀트 모델들도 다 뒤져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결론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멀티팩터 모델, 멀티팩터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뭐 가치, 그 다음에 뭐 이익 추정치 변경, 그리고 변동성,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팩터들을 조합을 해서 그 가중치를 주고 그 가중치에 대한 순위를 뽑아가지고 종목을 투자하는 이러한 전략 자체가 모든 시장에 맞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라 전 종목을 가지고 그걸 픽업해야 되는 어떤 숙명에 있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이거를 전 구간에 이제 다 맞는 퀀트 전략을 만들고 싶으시면 멀티팩터 전략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세분화하는 것부터 연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대부분의 이 멀티팩터 전략들을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다. 결국 한계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자료들을 보면서 활용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그 들리려고 하는 엑셀도 사실 멀티팩터 기반이에요. 그런데 퀀트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한 모델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너무 환상 가지지 말라고 선제 조건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무조건 잘 맞는 멀티팩터 전략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멀티팩터 전략을 굳이 돈 내고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걸 막 강의한다고 하면서 돈 내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엑셀로 만드는 멀티팩터 전략을 돈 내고 배운다? 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호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2012년도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이 그 형님이랑도 예전에 밥도 먹고 하면서 많이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여기 내용에 보면은 그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들, 퀀트 애널리스트들은 한 달 단위 리밸런싱 전략을 추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델의 어떤 근간이 되는 이익 그로스 그 수익률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게 이러한 이제 컨센서스의 어떤 변화와 관련된 팩터들이 기둥이에요. 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익률의 어떤 기둥이죠. 가장 이제 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익 추정, 뭐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향, 뭐 순이익 추정 비율 상향, 뭐 이렇게 컨센서스가 변화되는 거에 베팅하는 행위 자체가 확률은 좀 높죠. 과거 백테스트를 해보면 거기서 이익을 거의 다 벌어주는 상황이 되는데, 시장의 어떤 설명력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컨센서스 상향이 통하는 시장이 있고 안 통하는 시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안 통하는 시장에서는 모델 자체의 기둥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보조적으로 멀티플을 넣든 뭘 넣든 간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는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델에 있는 팩터들로 설명할 수 없는 요인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퀀트 전략대로 하다가는 시장에 언더퍼폼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이제 그 2012년도에 이때 이 아이디어도 제가 그 이 내용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러한 월간 팩터 전략, 월간 전략, 한 달 단위로 전략을 추구하는 이유가 그러한 그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컨센서스라고 하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 이익이 막 상향되는 거에 대한 모멘텀 전략은 보통 리밸런싱 기간이 한 달 정도에 잘 먹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애널리스트가 추정치를 올린 게 3개월 정도 지나면 약발이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 단위 어떤 리밸런싱 전략에서는 잘 안 맞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기 단위 리밸런스 전략을 하더라도 그 분기에서도 1, 2, 3개월이 있으면은 1, 2월 달에 거의 수익 내고 3, 4, 3월 달에는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1, 2월 달에 컨센서스 상향 모멘텀으로 수익을 내고 2, 3월 달은 그러니까 한 3개월 중에 절반은 컨센서스 상향으로 수익 내고 나머지 절반은 그 다른 이제 팩터로 버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2012년도에 이제 했던 얘기가 분기 단위로 이제 리밸런싱 하는 거를 한번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볼 만한 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리밸런싱 주기별의 전략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투자 호흡이 다른 거예요. 주간 단위로 매매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월간 단위로 매매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본의 아니게 어떤 사람들은 좀 3개월, 4개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그 여기 보면은 주가, 거래량, 수급, 경제, 추정치, 컨센서스, 재무 데이터 볼 게 많아지는 거죠.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주가, 거래량, 수급이라고 하는 단순하게 그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보는 거고, 이 월간이나 분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회사의 어떤 방향성,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요인들, 이러한 인사이트 요인들을 자꾸 녹여놔야 이 길게 좀 더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표를 보면서 예전에 느꼈던 거는, 아, 역시 투자는 자신의 어떤 투자 호흡부터 내가 얼마나 이제 들고 갈 수 있는 건지부터 찾아야 되는 것 같다. 이걸 이제 제가 깨달았죠. 여기 이제 내용은, 루저 게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루저 게임이라는 거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그 자기 자본 회전율과 그리고 여기 밸류에이션 팩터가 역시 들어갑니다. 북밸류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본을 12개월 포워딩으로 해가지고 시가총액으로 나눈 거, 그리고 이제 독특했던 게 있는데 밑에 그 기관 순매수 변동성이라는 어떤 팩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평균 월간 기관 순매수 대금을 그 표준 편차로 나눈 거죠. 순매수 대금의 표준 편차로.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으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 수급이 꾸역꾸역 이제 있는 것이 좋은 기업이다, 상대적으로. 이걸 이제 표시를 한 건데, 기관이 잘 먹히고 개인은 뭐 잘 안 되더라. 왜냐하면 롱텀으로 우리가 3개월 단위로 될 때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 순매수 변동성은 역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순매수는 꾸역꾸역 사지 않는 걸로.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는 변동성 패턴이 별로 없다. 왜냐면은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에서 머물러서 특정 업종 또는 특정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우리가 뚜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외국인은 뭐 국내 또는 아시아 다른 국가로 이탈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쏠림으로서의 어떤 그 패턴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성과가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한번 보시면 루저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모델링을 했죠. 그나마 이제 여기 삼성 김동영 연구원님의 어떤 팩터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숏에 뜨잖아요. 제가 이제 카페라떼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그나마 이 펀더멘털 가지고 주도 업종 찾는 거 보면은 6월 18일 날 제가 드린 건데, 15일 날 대비해서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카카오는 따로 빼버렸어요, 아예. 그나마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상위권에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그 회원분들한테 코멘트 적었던 게, 용기를 내서 시총 비중 정도는 사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시총 비중을 쉽게 뽑으려면 한국거래소에서 정보 데이터 시스템 누르신 다음에 통계에서 지수 구성 종목을 눌러서 코스피 누르고 요거 엑셀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이제 엑셀이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를 전부 다 합친 거죠. 썸 눌러가지고. 그리고 나누기 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네이버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6%가 넘어요. 여기 4개 합치면은 32%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지수가 높은 이 상위권 주식들이 올라야 그 지수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스피의 지수 상승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상위권 종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네이버 카카오 2개 합치면 지금 거의 6.6%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종합주가 지수가 오르거나 시장 주도주의 어떤 소외를 좀 덜 당하고 싶을 때 조금 살 수 있는 비중에 대한 용기를 낼 때 요거 합친 비중 정도는 사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갈 때는 미니멈 살 때 한 22% 정도는 웨이팅을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전체 시가총액 비중에서 이 정도 비중만큼은 내가 사실 뭐 6% 못 사나요?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대여섯 종목씩 투자하면서 한 종목이 20% 30%씩 박는데, 또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나 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사람들은 20종목 이상씩은 하시니까 20종목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면은 못해도 한 5%씩은 하잖아요. 그러면은 6% 정도 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오늘 내용이 새벽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여기저기 설명을 하는데, 다시 이제 한번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멀티팩터의 지나친 환상은 가지지 마시고, 여기 이제 루저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투자에 대한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나에 대한 투자의 호흡을 좀 깨달아야겠다. 그리고 실수를 줄여야겠다. 그리고 실수를 줄일 때 이 루저 게임이라고 하는 거를 참고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 그리고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 같이 올라가는 것들을 찾는 어떤 퀀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런 주도 종목이 어떻게 나올 때는 통계 기준으로 뽑아가지고 시가총액 비중만큼은 사보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부터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엑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이제 이걸 쓰시려면은 퀀트와이즈라고 하는 곳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뭐 월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모델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내가 현업에 뛰어들면은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는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고,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걸 보시면서 구성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정도, 공부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수를 이제 다운받은 거고 3개월 전 대비 수익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야겠죠. 유니버스를 짜기 위해서 전체 이제 종목들이 나오게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랭킹을 나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랭킹이 나오려면은 일단 컨센서스가 있는 것들 위주로, 왜냐하면 컨센서스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랭킹을 뽑고, 이 랭킹에 따라서 첫 번째는 기관 순매수 변동성을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150 종목을 뽑아가지고 여기서 유니버스를 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뭘 깨달아야 되냐면, 퀀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시가총액 상위 150 종목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그러니까 고등어로 보면 토막을 5토막, 5토막 내는 것처럼 5토막을 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기관 투자, 우리도 이제 투자를 할 때 우리 내부적으로 유니버스가 얼마가 되어 있냐, 머릿속에 내가 갈고 있는 종목들이 100종목인데 그 100종목에서 종목 10개 고르는 거랑, 그리고 내가 아는 종목이 20종목이 안 되는데 거기서 10개 고르는 거랑, 그 기존의 어떤 유니버스 데이터베이스에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 머릿속에 많이 넣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투자가 선순환 구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쌓아가는 게 힘들어요. 공부를 쌓아가야 되는 건데, 중소형 종목들은 매번 뭐가 금방금방 변하니까 이게 뭐 공부를 하더라도 생각이 누적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먼저 공부를 하면서 이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구조를 이해를 하면서, 이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팩터들이 과거에 뭐였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은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뭐 누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 하겠지만, 뭐 지금 일단 모델을 설명을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를 제가 150개, 기본적으로 150개를 한번 해본 거고, 여기서 데이터는 월 단위로 이제 수급 데이터들을 쭉 금액으로 이제 넣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12개월 평균 순매수, 표준 편차, 기관 순매수 변동성 잡아가지고 이걸 랭킹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순매수도 랭킹을 만드는데, 이 랭킹이 역수로 한 거죠, 개인은. 그리고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서 똑같이 150 종목 중에서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본총계, 시가총액 잡아가지고 여기 자기자본 회전율, 북밸류, 어닝 일드 해가지고 랭킹 만든 겁니다. 이 랭킹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 추출을 하는 거예요. 또 150 종목 리스트 나오게 하고, 여기서 리스트 본 다음에 최종 랭킹 뽑은 다음에 이 최종 랭킹에서 성과 쪽으로 빼가지고 이 성과를 3개월 전 대비 수익률을 쫙 뽑은 거죠.
일단 샘플 테스트다 보니까 실제로는 뭐 종가에 그날 당일 시가에 사고 뭐 이럴 건데 이런 슬리피지랑 매매 수수료는 그렇게 거래하지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개월 단위 리밸런싱이니까 제가 배당도 넣지는 않았거든요. 배당을 빼고 그 배당이라고 하는 게 슬리피지랑 매매 수수료로 퉁친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라고 하는 곳에는 이거를 이제 제가 잡아서 한번 싹 다 돌리고 그러면 여기 날짜를 딱 넣어서 그 날짜에 롱과 숏, 요 데이터들 롱 30종목, 숏 30종목을 했을 때 데이터들과 종목을 뭘 투자했었는지가 나오게 해서 여기다가 다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하나씩 다 넣은 겁니다. 하나 돌리고 하나 넣고 하나 돌리고 하나 넣고 날짜 바꿔가면서 돌리고 넣고 하면서 쭉 넣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성과를 최초의 기준가를 1000으로 잡고 펀드 성과처럼 이렇게 롱 수익률이 이렇게 누적이 되게 해서 기준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가 변화와 이 지수의 어떤 수익률 변화를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이게 시장 수익률보다 코스피의 어떤 3개월 전 수익률보다 아웃퍼폼을 하는지 롱 30종목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아웃퍼폼 하는 어떤 확률을 체크하는 건데 분기 단위 리밸런싱이 굉장히 어려운 게 시장에서 왜 분기 단위 리밸런싱 전략을 소개하는 애널리스트가 없겠어요. 아웃퍼폼 하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50%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기관 순매수를 하길래 우리가 이제 하는 기관들의 어떤 순매수는 약간 이제 카운터파트라고 해야 되나? 선물의 어떤 카운터파트가 들어가는 금융투자의 어떤 매수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없는 방법으로 이거 좀 더 이제 액티브하게 하려면은 투신만 봐야겠다. 투신은 손으로 거의 액티브한 투자자들의 어떤 대명사니까 이 똑같은 성과를 가지고 그 기관은 그냥 투신으로 하고 개인은 그 매수 대금으로 개인은 순매수에서 매수 대금으로 이것도 순매수가 아니고 매수 대금일 거예요. 개인은 이제 순매수에서 저는 이제 개인의 매수만 체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순매수라고 하는 거는 매수와 매도가 이제 섞여 있는 건데 매수가 이제 개인의 매수가 적은 것들을 변동성 기준으로 해서 역순으로 해서 개인의 매수가 역순인 어떤 순위를 뽑기 위해서 매수로 이제 바꿔놓은 거죠. 그렇게 하니까 성과가 좀 더 올라가더라고요. 당연히 직관적으로 보면 성과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투신으로 하는 게 좋은데 유니버스를 또 업그레이드 했어요. 처음에는 150등 유니버스를 썼는데 유니버스를 200등까지 이제 확대해 보니까 좀 더 잘 나오더라라는 거죠. 똑같이 DB 쌓고 기관은 투신으로 바꿔가지고 월 단위로 해서 여기 이제 변동성 지표 만들고 등수 만들고 개인도 똑같이 등수 만드는데 개인은 등수가 역수고 데이터는 똑같이 쓰고 이거 추출해서 1등부터 200등까지 해가지고 얘네들 등수 하나 다 뽑아보고 지금부터 3개월 들고 가면 성과가 날만한 거는 이제 1등부터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성과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아직 이제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없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22일까지는 일별로 해가지고 따로 성과를 뽑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에 대한 성과 이거는 좀 압축을 했을 때 그런 성과를 가지고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이제 이게 40인데 제가 롱에 이제 이거를 40종목을 해봤고 숏에도 이제 40종목을 해서 성과 넣고 롱에 10종목, 롱에 15종목을 했을 때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그나마 이제 히트 레이쇼가 조금 올라요. 지금 이 히트 레이쇼는 기준을 제가 뭘로 잡았냐면 롱 10종목 기준으로 한번 해본 거고 요렇게 이제 제가 바꿔가지고 40종목으로 하면 히트 레이쇼 어떻게 되나 볼까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넣으면 되니까 히트 레이쇼가 이제 한 59%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보면 그 기준가가 10년 동안 11년부터 201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지금 한 22일까지죠. 22일까지 보게 되면은
기준가가 1000에서 2000으로 거의 한 2배는 왔어요. 2배 왔는데 이게 이제 성과로 보면 코스피 지수는 55% 올라가는데 이제 한 100% 이상 올라간 거죠. 시장을 이제 한 5000bp 아웃퍼폼 했는데 이거 뭐 개인 투자자가 쓰기에는 성과가 너무 적죠. 우리가 빨리빨리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여기 있는 종목들을 보고 그냥 어떤 종목들을 고르는 게 합리적일까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종목을 고른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있다. 뭐 유가 관련주도 있고 자동차 관련주도 또 있고 이렇게 바텀권에 있는 걸 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한 4개 분기 연속으로 시장을 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크 관리된 영상, 코스닥의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면은 주식 비중을 대폭 축소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혼용을 하면은 참고할 만한데, 그리고 최근 이제 추출, 최근에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서 여기 시트를 다 복사해서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걸 하나 돌려가지고 최근에 추출을 해서 보니까 뭐 요렇게 이제 리스트가 있더라. 15개 종목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 안에서도 우리가 살볼 만한 종목들을 좀 찾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문제는 이게 히트 레이쇼가 60% 정도이고 무조건 맞질 않으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을 참고를 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 우리가 퓨어 퀀트가 있고 하이브리드 퀀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순수하게 이제 모든 이제 정량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 퓨어 퀀트라고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생각을 섞는다는 거는 하이브리드 퀀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퓨어 퀀트가 여기 있고 하이브리드 퀀트가 여기 있다고 하면 사실 이 사이가 여기인지에 따라서 아무 필요가 없이 똑같이 다 하이브리드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 퀀트 따라 하는 거 아니면 다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니까 하이브리드로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퓨어로 하려면은 시장 쪼개기부터 새로운 모델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일반인이 만들기 힘드니까 뭐 그래도 이 정도 모델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하나씩 다 테스트해서 집어넣고 해가지고 만든 거고, 아마 이거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이거 하나 테스트하니까 제가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오랜만에 이거 한번 테스트해볼까 하니까 1시간 반인가?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로 만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대충 만드는구나. 기본적인 퀀트 모델들 대부분 다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엑셀 모델 말씀드린 거고, 이걸 쓰려면은 퀀트와이즈가 있어야 되는데 퀀트와이즈가 없을 거예요.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모델을 쓰는구나. 그리고 이게 하더라도 히트 레이쇼가 뭐 100% 되는 거는 없구나. 시장은 무조건 아웃퍼폼 하는 거는 없구나. 질 때가 많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종목군이 있으면 이 종목군 중에서 상위 종목군 중에서 내가 뭐 좀 살만한 거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보는 용도로 좀 쓰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엑셀은 제가 커뮤니티에 라떼 회원분들한테는 올려드릴게요.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수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는 앞에 있는 결과 나오는 거고, 모든 컨텐츠 똑같습니다. 대부분 DB 쌓고, 팩터들 검증해서 등수 만들어서 그 등수를 한 군데 모으고, 그 모은 등수를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과 지표를 뽑아내고, 그리고 정리에는 그 성과 지표가 나올 수 있게 이제 한 다음에 여기 종목명도 이렇게 쭉 나오게 해서 여기다가 다 때려 넣는 겁니다. 그냥 하나 돌리고 결과 넣고, 하나 돌리고 결과 넣고, 하나 돌리고 결과 넣고, 날짜 바꿔가면서 넣고 결과 넣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모아서 이제 뭐 그래프도 만들어 보고 히트 레이쇼도 만들어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투자 스킴이 통하긴 통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